인생에서 수입이 가장 많을 시기인데 통장은 텅 비었고 오히려 빚이 없으면 다행이라니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재테크 공부하는 한남자입니다. 여러분, 20대 후반부터 30대, 40대는 흔히 흑자 구간이라고 하죠. 인생에서 수입이 가장 많은 시기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왜 이 시기에 통장이 텅 비어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수입은 분명 늘었는데 왜 잔고는 그대로일까요?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를 보니 고령층의 70%가 70대에도 여전히 일을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노후에 통장에 돈이 충분했다면 은퇴 이후에 일할 필요는 없었겠죠. 혹자는 말합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인생에서 돈이 해결해주는 문제들은 정말 많습니다. 물론 사랑이나 가족, 건강은 돈보다 더 중요하죠. 하지만 이 소중한 것들조차도 어느 정도의 재정적 기반이 있어야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우리에게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됩니다. 여기저기서 아파오고 치료비는 갈수록 늘어나는데 통장에 돈이 없다면 그 현실이 얼마나 비참할지 상상해 보셨나요? 요즘은 자녀에게 돈을 받기보다는 도리어 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들이 많아지면서 윗세대는 부양하고 아랫세대에게는 용돈을 주는 이중부담으로 인해서 통장 잔고는 계속 말라가죠.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에 놓인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마통에 카드 리볼빙으로 빚이 쌓여가는 심각한 경우도 있는데 이런 상황은 본인에게도 고통이지만 주변 사람들, 특히 가족을 괴롭히는 괴물이 되어버립니다. 흑자 구간이라고 하는 40대에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의 통장이 비어있을까요? 분명 열심히 살지 않은 것도 아닌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앞으로 평생 월급 받으며 일할 수는 없는 노릇인데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오늘 영상에서는 두 입장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통장이 텅 빈 채로 흑자 구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과 통장에 돈이 차곡차곡 쌓여져 자산을 불려나가는 사람.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지금부터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통장 잔고에 돈이 없어 빚만 없어도 다행이라며 한숨 쉬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늘어나는 고정지출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출을 관리하는 능력은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고정지출은 오히려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부담이 커진 대출이자, 월세, 자녀 교육비, 보험료, 통신비, 공과금, 생활비 등 자잘한 지출부터 큰 지출까지 다 합치면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오죠. 이제 진짜로 돈을 모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해도 이런 고정적으로 매달 나가버리는 지출들이 월급에서 매달 빠져나가는 상황에서는 통장이 비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현실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선지출, 후저축하는 습관입니다. 소비를 다 하고 나서 남는 돈을 저축하겠다는 건데 이러면 200% 과소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마케팅이 정말 화려하죠. 가성비를 앞세우고 가치 있는 취미라는 포장에 비싼 스포츠인 골프, 테니스 같은 것들, 그리고 손쉽게 결제할 수 있도록 간편 결제 수단까지. 소비하다 보면 월급을 전부 써도 부족할 만큼 지출할 곳이 많습니다. 이게 쌓이고 쌓이다가 소비 습관으로 굳어진다면 선지출 후저축이 아니라 그냥 선지출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당연히
통장 잔고는 바닥을 뚫고 지하까지 내려가게 되겠죠. 세 번째로는 아직도 남아있는 욜로 마인드입니다. 욜로는 그 자체로 계획이 없다는 게 가장 치명적인 문제죠. 티끌 모아봤자 티끌이라는 생각이 많은데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 지금 즐기자는 마음에 지출로 스트레스를 풀며 살죠. 구체적인 계획 없이 그때 원하는 대로 소비를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외제차를 몰지만 수중에 몇천 원밖에 없다는 사례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루 한 끼를 컵라면으로 때우는데 이게 진정한 카포인가요? 이렇다 보니 통장 잔고는 없고 미래를 위한 준비는 어려워집니다. 왜 흑자 구간이 흑자가 되지 못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제 통장에 돈이 차곡차곡 쌓이고 자산을 불려나가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돈을 모으는지 들어봐야겠죠. 이들의 비결은 사실 엄청난 변화가 아니라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지출 구조를 파악하고 절약하는 것입니다. 진부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 가계부를 작성하는 건데요. 저는 2016년부터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 효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자동 계산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니 불필요한 지출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플이 있으니 다운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이버 가계부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계부를 쓰다 보면 쓸데없는 보험료나 잘 쓰지 않는 구독 서비스, 과도한 통신비 같은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지출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사실 고정지출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절약 효과는 상당히 큽니다. 저는 소비를 통제하기 위해 거지방을 만들고 극단적인 절약을 실천하고 있는 중인데요. 정말 돈을 거지같이 아껴보고 싶다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 놓을 테니 오셔서 지출을 통제해보세요. 생각보다 더 많은 돈을 절약하고 모을 수 있어서 몇 달 뒤에 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단기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물론 장기적인 목표도 중요하지만 너무 멀게만 느껴져서 뜬구름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지금 당장 와닿지 않을 때가 많죠. 그래서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번 달은 지난달보다 10만원 덜 써보기, 식비 5만원 줄이기, 이렇게 작고 구체적인 목표들이죠. 이런 작은 목표들을 달성하다 보면 욕심이 생겨서 더 큰 금액 줄이기가 가능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재테크 공부, 즉 돈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막 경제학자의 지식을 배워야 한다는 건 아니고요. 경제 뉴스나 토론을 듣고 이해할 정도의 용어 지식, 경제 관련 책 한 권이라도 내 것으로 만드는 작은 공부만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냥 열심히 일만 해서는 돈을 쌓기가 어렵겠죠. 돈을 어떻게 모으고 불려야 하는지에 대한 기초 지식은 필수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닐 겁니다. 사람은 익숙한 습관에 갇혀서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하죠. 하지만 작은 날갯짓부터 시작할 때 변화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통장을 열 때마다 좌절감을 받던 분들도 이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좋지 못한 소비 습관들을 끊어버리시고 우리 모두 진짜 흑자 구간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이 경제적 자유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재테크 팁들을 아낌없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한 흑자를 만들어낼 때 그 기쁨을 함께 나누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부와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한남자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고 다시 찾아올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